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0월 27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날이 이제 좀 많이 쌀쌀해요. 그래서 조금 감기 걸린 분들이 요새 주위에 많더라고요. 조금 조심들 좀 하시고, 밤에 조금 체력 너무 믿지 마시고, 보온 잘 하셔가지고, 요새 감기가 좀 강하더라고요.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요번 대체 기온이 한 열흘 좀 넘게 지났습니다. 11일 정도 지났는데, 시장이 뭐 언론들에서 난리인데요. 실제 팩트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효과가 확실하게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론들의 그 메이저나 그 포탈에 나오는 그 기사들, 자극적인 기사들이요. 가짜에 가까운 수준의 과장된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 정부의 정책이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TF팀이 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천천히 이번 연말까지, 내년에 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조금밖에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부동산 대책 11일 지났습니다. 오늘 12일째죠. 2일째인데 확실히 시장이 변화되는 걸 제가 느꼈고요. 말이 많은 그 풍선 효과, 이거 제가 또 체크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거의 일부 지역, 조금 지역 빼고는 일부 지역도 거의 미미합니다. 그것도 차별화돼 가지고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시장에서 실수요자뿐이 아니라 투자 수요자들도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1호 대책 11경과 11일째 시장 현황이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거래하고 심리인데요. 10월 20일 이후에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번 주가 지나면은 시장 방향이 거의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신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그 말씀드렸던 그 광주하고 우리 그 남원 부산대전 저번에 있죠? 광주하고 울산 또 이렇게 나머지 지역 광역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마무리가 좀 안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좀 실언을 해서 조금 제가 죄송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언론 반응입니다. 목적 공감, 목적의 정부의 어떤 이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판 기사가 너무 많아요. 도배가 돼 있어요. 비판 기사가 거의 도배 수준입니다. 그죠? 근데 일반 언론, 진보 언론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서 이 포탈이나 이런 데 노출된 게 너무 비판 기사하고 풍선 효과 이런 쪽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 그거 과장에 가깝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올릴 텐데 보도 기사가 나오면요. 심하게 펌핑입니다. 실제하고 다르게. 그 예전 것 갖다가 써붙이고 그거를 지금도 뻔뻔히 우리 기대기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라고 저는 아시겠지만 팩트를 좀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물 송파입니다. 매물 서울 송파는 서초 강남은 준 게 없어요. 없는데 나머지 지역은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특히 일부 지역은 막 10% 15%씩 빠졌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서울 송파가 9.1%가 늘었어요. 추가 대책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 서초도 안 줍니다. 강남도 안 줄고.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 지역은 실제 여기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는지가 좀 감이 오죠. 자, 매매 가격 수준은 어떠냐? 서울은 상승으로 뜨거나 강보합 조정인데 조정 중이에요. 근데 이게 거래가 안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승은 주가 가격은 페이크라고 하잖아요. 가짜 상승이라고. 그게 이제 좀 이따 나타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전국은 여전히 하락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데이터로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수도권은 결정적으로 풍선 효과 없는 거로 제가 판단됐습니다. 동탄만 조금 움직이는데 제가 또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1호 대책 효과 점점 나타날 것, 제가 이렇게 썼죠. 이건 제가 지금 시장 내용 다 들여다보니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면, 대책 점점 나타날 것 이렇게 했는데요. 볼까요, 여러분? 서울 토어제 이후 거래 추이와 가격 변동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날짜가 15일이에요. 16, 17. 이때 20일부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여기부터 20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벌써 느낌이 오시죠? 거래가 급감 얼음 수준입니다. 빙하기 수준. 20일은 하나도 없어요. 23일 3건 나왔고 24일 이제 오늘 이제 신고할 텐데 이번 주까지 보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시장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 판도는 저는 확실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풍선 효과 비슷한 거 남발하고 뭐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이런 근거 없는 막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막 퍼져 나오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서울 토어제 전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거 확인이 됐죠? 됐고, 자, 상승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 다 상승이래야죠.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도 추측이 가능하죠. 지금 좀 조급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막 달라붙어서 여기 갔을 뿐이지 나머지 분들은 느긋하게 하락된 거 매집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신축 대단지 선호하는 일부 지역 빼고는 서울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금 오르려고 하니까 끊기잖아요, 거래가. 자, 그리고 이 전후 현황을 볼 때 가격대를 볼게요. 보시면, 자, 그럼 여기서 요 그림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자, 보면은 막 오른다 이런 느낌 없잖아요. 조정 국면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가격대입니다. 가격대. 자, 20억대, 10억대, 15억대. 자, 15억 이하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1로 넘어오면은 15억, 20억 넘어가는 거래는 끊겼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서울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활용하셔서 이거 너무 급하게 쫓아갈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물량이 좀 적긴 하지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이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수요자분들이 심리가 안정되면은 매수에 안 나서거든요. 그런 시장에 올 수도 있다라고 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은 어떠냐면 비판과 대응, 정치적 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론 여권인 정부에서는 집권당에서는 집값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였고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러분 아시지만 선거 때마다 뭐 진보는 오른다 이런 걸로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지방선거 때 활용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기사들의 패턴을 보면 그 댓글들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발악하는 수준, 좋게 얘기하면 총공격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때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서 요새 나온 공세 중에 이거죠. 다 합쳐서 8억 5천 대통령 집 바꾸자. 그랬더니 또 여권에서 이렇게 여야 국회의원 보유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거 전수조사하면 이 민주당에도 수박 같은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만 물론 마음가짐이 좀 다르겠죠. 강남에 집 있다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행태가 중요한 거죠. 그 요번에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갭 투자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보유부동산 전수조사하자. 또 이렇게 인신공격적으로 머리 발 따로 샀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을 생각하는 발언과 정책 대안보다는 그냥 그 공세적으로 선거 펴쳐다보는 해바라기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데 이해해 주십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차관 사태로 마무리 일단락 됐다?
됐습니다. 일단락 됐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책이죠. 효과와 그걸 보도록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갭 투자예요. 기재부 장관부터 해서 금융위원장 이분은 개포동 이제 2013년에 이때는 재건축하기 전이니까 이거를 전세를 끼고 이 집이 하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갭 투자라고 할 수 있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도 이제 갭 투자는 맞죠. 딱지 구입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왜 딱지를 구입합니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약간 실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에 당정대죠. 당정대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꼈잖아요. 안 끼고 당정대에서 물론 뭐 시장님 낀지 모르겠지만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민심은 어떤지 우리가 볼까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게요. 자, 요약입니다, 여러분. 국정 수행률이 54에서 56% 반등했어요. 요 사이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43%좀 올랐어요. 국힘은 그대로인 것 같고 보유세를 높여야 하는 이 보유세 논란이 많잖아요. 갤럽 연구소에 이게 들어있는데 보유세를 높여야 26%, 현행 33%, 유지 뭐 그냥 뭐 뜻이 없다면 유지가 33%예요. 그러니까 팽팽해요 너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여기 주택 유무보다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정치권들은. 그러나 실제 경과는 국민들이 더 현명합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이 갤럽 조사 연구 여론조사를 쭉 봤어요. 질문의 형태하고 거기 안에 내용들, 유주택자분들도 이거 찬성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에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보유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그러니까 양도세와 취득세를 완화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54% 찬성입니다. 반대 27% 그저 여전히 이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반대하는 사람들 누구죠? 아시죠? 집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현명한 국민들은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따질 때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자,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동시에 하는 안을 가지고 충분히 공청회도 좀 하고 또 국민들 중에 또 이 보유세 부담 있는 사람들도 케어하는 형태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것이 또 부동산 투자나 투기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급하게 하면 너무 공격적이고 부정적이니까 좀 천천히 제가 볼 때 시간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관 사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의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보유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또 똑똑해요. 신중한 거예요. 찬성 반대 반반이잖아요. 그리고 보유세 강화를 하는 대신에 그래 그럼 거래세를 완화해라. 이 국가가 기업처럼 세금 뜯어먹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너무 현명합니다. 국민들 뜻을 받들어서 정책을 잡아간다라면 또 급하지 않게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으면서 간다라면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모습이고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이렇고 직무평가가 약간 긍정으로 올라간 요인은 뭐 APEC은 조금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게 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당 지지도도 국힘은 그대로 유지인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도층 분들이 약간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모습을 이제 봤잖아요. 그걸 좀 더 분석해 볼게요. 그걸 뭐 숫자로 보는 거랑 조금 뭐 차이는 있잖아요. 보시면 이 그림이 어때요? 14일 날, 그러니까 13일 저녁에 그 당정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번 주 중, 그러니까 14일부터 17일 사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일요일 날 저녁 때 얘기를 해요.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이틀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하죠. 하고 나니까 이미 14일 날 움직입니다. 그리고 15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는데 이미 살까 말까 막 하시던 분들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막차 수요 뭐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15일까지 이렇게 발표가 됐죠. 중요한 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조급한 사람들이 달라붙은 거고, 여기는 여유 있게 한 번 더, 한 발 더 생각한 다음에 가신 거예요. 물론 이분도 쫓아갔겠죠. 그런데 이 변화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날도 해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줄잖아요. 그럼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일이 되니까 어때요? 완전히 거래 뭐 실종 수준으로 8건으로 떨어져요. 9건. 22일은 1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물론 요때 지금 바로 신고한 분도 계시지만 요번 주 월요일 날 요분들이 신고하거나 또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2달 안에.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걸로 유추할 때는 확실히 감소하겠다. 이거를 가중치를 둬서 2배를 둬도 보통 한 30-40%는 바로 하고 30-40%는 한 일주일, 열흘, 보름 만에 하고 나머지 한 20%가 2달 안에 이렇게 늘려져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한 20-30건 잘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좀 추가적으로 보는데 여하튼 잡혔다. 거래량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를 연결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풍선 효과는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다 봤습니다. 따로 하나 영상 만들어서 실제 여러 지역 같이 볼 텐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써드렸잖아요. 10월 13일까지 3,217건이에요. 그런데 14일부터 19일까지 2,715건, 20일부터 24일 443건. 똑같은 기간이에요. 4일, 5일. 그런데 급감했죠. 물론 신고 기간이 한 달 반 남아 있으니까 한 달 남아있으니까 좀 봐야겠지만, 자, 풍선 효과 예상 지역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동탄, 일산, 수원, 건선, 안양, 만남, 구리, 평택, 파주. 파주 효과 없다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동탄 풍선 효과 제한적이라고 했었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일부 지역은 일부 단지만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반응이 없거나 도리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탄도. 일산은 동구만 약간 강보합. 요새 며칠 사이 강보합인데 거래는 급감해요. 왜? 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덕양구하고 서구는 하락하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파주는 160건 중에 13일까지 73건이 됐는데 요 토지거래허가 요 부매에서 56건이 됐어요. 더 안 늘잖아요. 14일까지 하락 위주고 발표 15일부터 76건이 거래됐어요. 비슷하게. 근데 여기 주로 하락 위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동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동탄이 제일 그나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갭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동탄 상황 제가 하나하나의 점이 거래된 겁니다. 거래됐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냐? 1억 5천 상승해서 거래된 건 여기 점이 찍히는 거고요. 1억 2천 하락된 건 여기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점이잖아요. 하락과 상승이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뭐 급등하고 폭등합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중요한 건 토지거래허가 구역 예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0일 넘어서고 21일까지는 반짝했는데 20일, 23일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거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물량도 꽤 있고. 거래 가격 분포 현황 보겠습니다. 동탄이 뭐 동탄역에 뭐 롯데캐슬 거기가 뭐 20억까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시면 70-80% 이상이 다 7억, 8억, 6억, 5억, 4억이에요. 거래가. 그래서 12억 넘어가고 이런 거는 다 고가예요. 이 동네에서. 몇 개 거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이 쫓아갈 필요 없다. 이런 집들이 많은데 동탄 아시겠지만 접근성 다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동탄역 바로 인근이 있죠. 그 오산동하고 청계동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만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니까 여기 하락 거래들이 꽤 나오더라. 그래서 동탄도 뭐 조급하시고 쫓아가지 마시고 뭐 일단 매물이 그렇게 심하게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 추가 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추가 대책이 좀 확실하게 나온다면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던 분양가 인하에 대한 신호만 명확하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때 시장은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MB 정부 때처럼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추가 대책을 위한 부동산 TF 발족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도에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언론들이
며칠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5일 전이잖아요. 5일 전에 이 지금 정책위장인 한정혜 위원장께서 나와가지고 나머지 그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뭐냐? 그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상치 않은 여론에, 이 말은 사실 심상치 않은 거는 언론이 만든 여론이고 실제 갤럽 조사에 보셨지만 안 그렇죠?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값 아파트 꺼낸 이 표현이 있는데 반값 아파트가 과연 실행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서 보도를 안 썼는지, 기자분들이 몇십 명인데 기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상하죠? 언론들이 좀 이상해요. 그걸 잘 받아줘야 되죠.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 피더니 그러면은 이걸 받아서 잘 써줘야 되잖아요. 보시면 민주당 TF 필두로 22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값 아파트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를 해서 고려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디테일하게, 중요한 건 이 TF팀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저나 많은 분들은 아니고 이 좀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답할 때가 됐죠. 제가 뭐 보셨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얘기해 줘라. 보유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하긴 하되 지금 때가 아니다. 천천히 신호는 확실히 주고, 자, 부유세를 가겠다. 그러면 종부세부터 먼저 손 댄 다음에 전반적으로 종부세만 갖고 하는 양태는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형태의 비슷한 모습이 보여서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주용, 비거주용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는 게 낫고, 세금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부동산 잡는데 필수적인데 급하게 하면 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어떤 방안들 논의하고, 보유세 부담이 되는 또 연금만 받고 은퇴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걸 좀 정부에서 가이드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면 내년 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천천히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한정혜 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 근데 기사가 안 나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이거, 물론 저번에 제가 살짝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접하시 많이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준비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국토부가 약간 동력이 약한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TF팀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이 한정혜 정책위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좀 강력한 추가 대책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때, 시장이 좀 혹시라도 꿈틀댄다 이러면, 동탄도 만약에 풍선 효과 현재는 크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뭐 파주, 일산 같은 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그 시장 상황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장에 제가 보는 거는 추가 대책에 대한 시장 신호를 지금 충분히 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공급도 했는데 디테일이나 뭔가 피부에 안 나는, 이게 뭐냐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전 정부의 학습 효과와 더불어서 언론 플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분명히 그전보다 좀 다른데 색깔이, 왜? 토지거래국을 핀셋을 안 하잖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정부가 이게 예전하고 틀리다는 거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대충 어떻게 뭐 똑같다, 진보는 오른다 이렇게 좀 폄하해요. 이런 데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부동산 했지만 강력한 의지 중에서 제일 강력하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 이제 분양가, 반가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 공급에 대한 속도, 이런 것들만 좀 더 디테일하고 피부에 와닿게 한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문제덩어리인 경제에 부담 주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좀 없애고, 정상적인 청년 젊은이들이, 무주택자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사는 사회로 출발하는 시점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정책과 전세대출 폐지하면 좋은데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여러 가지 그러면
뜻은 다 공감해요. 그럼 방법이나 대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언론과 야권에서는 반대만 하고 비판만 하지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엎어치기 또 뭐 거기도 위원회 만든다고 하던데요. 좋은 제안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정치 공방으로 싸운다라면 이건 정말 국민의힘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 정책이 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저도 박수 치겠습니다. 보유세는 충분히 검토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열흘 정도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열흘 정도 시장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팩트 체크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매물은 일시적으로 좀 주는 현상이 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강남 3구는 매물이 늘고 있다? 이것도 좀 묘하죠.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광주하고 말씀드렸던 울산 그 지방광역시하고 또 청주하고 창원 이거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좀 늦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번 주 중에 또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제가 볼 때 이 아까 말씀드린 풍선 효과 있잖아요. 풍선 효과에 대해서 뭐 파주하고 동탄뿐이 아니라 일산 동구 이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계시거나 서울에 계신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도 시장 지금 조급하게 절대 쫓아갈 상황은 아니다. 괜히 막차 타셔가지고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안 좋잖아요. 아시죠? 경제 상황이 미국이 자꾸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대한민국도 사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환율이 지금 뭐 1,400 이제 무덤덤해졌어요.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경제 상황이다. 자산 관리 잘 하시고 자, 결론은 또 날이 쌀쌀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출근 잘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잘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